우리 사회복지 행정실무 우리 친구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또 얼굴 나타나서 놀랐죠? 이게 꽃방맹 같은 동그란 얼굴이 나와서 놀랐을 텐데, 우리 우리 2학년 친구들, 우리 1학년 때 제 수업을 우리 가족복지론 시간에 배웠던 친구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오늘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올해 3월 달에 이렇게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뭐 음성으로 남기거나 이렇게 수업을 하게 돼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네요. 그래도 이제 또 오늘 그 7주차가 되면서 원래 다음 주가 원래 중간고사 원래 시험 시간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으로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대면 수업으로 해서 이제 시험 대신 과제물로 대신해서 간단하게 제출하고 제가 제출받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대면하는 수업이 나름대로 이제 그 5월달 우리 5월 13일이 우리 의회 결정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날 만나면서 또 즐겁게 또 수업을 같이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난 5주차까지는 사실은 유튜브라든지 뭐 과제라든지 이렇게 계속 뭐 비대면으로 하면서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 하다 보니까 많이 좀 지루하시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과제라든지 여러 모든 수업을 아주 성실하게 잘 수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5월 13일부터는 우리 대면에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시험에 이제 임함에 있어서 이제 5월 첫 번째 주 이제 13일부터가 이제 그 대면 수업 그 주간에 이제 시작이니까 그 13, 15일 정도? 15일 정도나 15일, 16일 정도? 그때가 우리 금요일, 우리 그 수업에 이제 임하면서, 5월 19일이네요. 이제 13일부터가 이제 우리 대면 수업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우리 수업은 이제 19일부터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때 이제 우리 나눠드렸던 과제를 시험을 대체한 과제를 그때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중간고사 문제가 그때 뭐였었죠?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적 자원인 대표적인 어떤 자원봉사 조직에 대한 어떤 활용에 대한 어떤 활동을 잘하고 있는 기관 단체에 대해서 두 군데 정도 어떤 활동 내용들로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 문제는 물적 자원의 대표적인 어떤 활동인 뭐 후원 조직이라든지 후원의 활동들을 후원 조직을 잘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어떤 그런 실천 사례들을 두 가지를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걸로 해서 우리 복지기관 단체들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어떤 실천 에이드를 드는 것들로 해서 나름대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7주차 이제 인적 물적 자원 어떤 지역사회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일적 물적 자원의 어떤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 시간 또 덧붙여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는 저희 기관에서 직접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자원봉사 단체인 히얼 서포터즈 활동과 또한 우리 후원 조직인 후원이사회 조직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조직을 또 관리함에 있어서 오늘 이제 우리 7주차 이제 그 과정으로 이제 첫 번째 2교시로 2차 시로 자원봉사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고요. 3차 시 때는 이제 후원자 관리에 대한 후원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7주차 3차 시 과정을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7주차까지 잘 이제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깜짝 얼굴 보고 깜짝 놀라서 여러분들도 이제 긴장하셨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여러분들 못 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렇게 잘나지 않는 얼굴이지만 봐주시고 이제 미리 수업하기 전에 한번 그래도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이런 콘텐츠 소프트웨어를 통원해서 여러분들 같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조만간 5월달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힘들지만 우리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또 수업을 진행을 해볼까요? 자, 우리 사회복지기관에서 가장 유능한 직원들은 우리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자 관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복지 행정실무에 있어서 회계, 인사, 재무 그런 안전관리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실천 현장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 부분이 바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서비스 텐데 서비스를 직접 실천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자원을 확보하고 직접 이 자원들을 이제 클라이언트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또 물적 자원을 또 같이 동원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과정에 있어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7차 우리 후원 개발 및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또 연이어서 이 시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PPT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시간 또 이런 걸 또 실시간 아니지만 또 이렇게 현장감 있게 제가 또 여러분들의 또 이 집중력을 모으기 위해서 재채기 한번 했습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우리 자원봉사자를 관리할 때 이제 사실은 배치를 하게 되죠. 자, 처음에 이제 모집을 하는 단계를 이제 제하고요. 각 기관마다 이제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이제 모집하고 이제 배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 배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봉사원들이 처음에 이제 중도 탈락을 초창기 때 초기에 하는 이유가 자기의 활동에 안 맞는 활동들을 많이 연결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실망도 하고 어떤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클라이언트에게 그들의 문제와 욕구를 잘 파악을 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례 관리 대상에 꼭 클라이언트만 있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도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그 욕구에 맞게끔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교육을 하고 배치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활동처에 대한 욕구를 적절히 연결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자, 배치는 자원봉사 신청자가 처음 자원봉사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계속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근속 기제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적절한 어떤 교육을 시키고 배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게 보람을 느끼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물질적 보상을 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자원봉사 활동을 배치하는 건 그 성취감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기 때문에 그 성취감은 결국 그들의 어떤 성장감을 또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과정에서 중도 탈락하는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다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6개월 안에 그만두는 경우가 전체의 3분의 2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중도 탈락에 대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중도 탈락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 낭비로 느껴지고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본인의 기술과 재능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다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과 능력이 맞는 업무가 배치되지 않았다고 꼽는다는 거죠. 이거로 말씀드려볼게요. 그네들이 시간 낭비가 되지 않게끔 또 보람을 느끼게끔 해주려면 그네들의 기술과 재능을 잘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업무의 능력에 맞게끔 배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록 관리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네들이 갖고 있는 평소에 노력한 어떤 그런 과정들, 라이센스, 그 다음에 어떤 평소에 어떤 활동에 대한 실적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적절한 활동에 배치를 하고 또한 중복되는 어떤 그런 교육 과정들을 배제시키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동에 연결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뒤에 설명할 부분인데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생일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활동에 대해서 또 축하해주고 나름대로 이제 표창을 상신하는 과정에서 중복되게끔 상신을 안 하려면 그네들이 어떤 그런 상신상이라든지 또 그런 평소에 어떤 그런 활동들에 대한 어떤 그런 활동 인적사항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 활동 카드에는 그들의 어떤 기본적인 인적사항, 연락처, 자격증, 그 다음에 평소 교육했던 교육훈련에 대한 기록들을 같이 기록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한 자원봉사를 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상 경력, 어떤 가정했던 인정사항들이 또 중요한 목록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을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 그 자원봉사자들이 본인들이 활동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관심을 갖고 또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인정에 대한 어떤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 일지를 또 작성하게끔 하는데 대부분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무급으로 활동하시다 보니까 일지 같은 걸 작성하는 걸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활동에 대한 평가 같은 거를 작성하게끔 해서 나중에 기록을 해서 나중에 그 의견이 수렴됐을 때는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사실은 본인들이 기록에 대한 것들을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활동에 대한 어떤 컴플레인 같은 경우 활동에 대한 불만들을 이렇게 잘 적어 놓게 되면 또 적어 놓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잘 또 시정해서 또 이렇게 제도를 바꾸거나 또 거기에끔 바꿔주는 환경을 바꿔준다거나 환경이 바꿔지거나 제도가 바뀌지 않을 때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바뀌지는 않았더라도 내가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구나. 내가 낸 어떤 의견들이 이렇게 피드백이 돌아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기록과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기록들은 나중에 이제 통계 자료에 또 중요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나중에 활동하다가 불만족한 요인들 이게 성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활동 시간과 활동 분야에 따라서 평소의 직업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또 교차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도 유의미한 어떤 차이를 상관관계라든지 어떤 차이들을 분석해 보면서 그 활동에 대한 어떤 근속 기제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록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어떤 바라고 있는 어떤 인센티브 꼭 물질적 보상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그 어떠한 사항들이 본인에게 가장 활동의 만족함에 있어서 그 만족도를 높이는 요양 요인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필 수 있을 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활동과 관련된 유형을 파악할 때 있어서 처음에 또 우리 왜 이 자원봉사자를 하게 됐는지 어떠한 유형을 통해서 또 이 우리 자원봉사 기간에 우리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 이 경로 유형을 파악하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나름대로 이제 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많은 것들을 이제 그쪽에서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기제들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과 관련된 유형을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어떤 평가는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떠한 만족도를 갖고 또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이거를 또 활동을 해왔는지를 정확한 기록을 갖고 체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록들을 이제 아까 통계적인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그 자원봉사자의 어떤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그다음에 학력, 건강 상태, 또 활동에 대한 동기, 또 활동을 어떤 중단하려고 하는 마음들, 만족하는 이유들을 또 이런 평가와 덧붙여서 같이 물어봤을 때 활동을 만족할 수 있는 근속 기제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평가를 또 잘하고 통계를 또 잘할 수 있는 또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또 좋은 또 평가를 받죠. 그만큼 활동을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동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그런 문제점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평가의 단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필요성은 프로그램의 장점 유지와 단점을 개선하는 어떤 중요한 기제가 되는 거고요. 또 업무 수행에 있어서 서비스 증진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어떤 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폰서와 또 후원자의 어떤 요구를 잘 발견하고 그런 그 요구에 맞게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 평가를 통해서 직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또 그만큼 사기가 더 진작되겠죠. 그리고 또 자문사 간의 어떤 관계도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평가에 어떤 것들이 이제 평가의 대상이 되냐면 개별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그런 기관별 평가, 이제 사전사후 검사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처음에 만족했었던 부분들, 또 활동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만족도의 어떤 차이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클라이언트를 통한 어떤 자원봉사자에 대한 평가,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이게 얼마큼 만족했는지를 평가하는 거고, 또 직원에 의한 또 자원봉사자 직원에 의해서 시행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또 있겠고요. 다면 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기관이 하는 평가, 또 우리 동료들이 하는 평가, 또 본인들이 하는 평가, 또 클라이언트가 하는 평가, 여러 가지 다면 평가를 통해서 정확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평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실무자의 태도, 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정도,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자원봉사자가 물론 우리 기관의 조직원은 아니지만 이제 본인의 의사가 회의나 간담회 통해서 이제 열리게 될 때 얼마큼 의사결정 구조에 잘 이제 반영이 되고 참여를 하게 되고 반영이 되는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들에게 만족도를 나타낼 때 굉장히 큰 결정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대상자,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했는지, 또 직무에 대한 자신감 및 수행 가능성에 대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더 되려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거나 이제 의지가 갑자기 더 이제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 생길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평가할 때 이 교육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교육이 되고 이제 사전적으로 이 활동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자원봉사자, 실무자의 자원봉사의 상호 업무적인 훈련, 그만큼 평소에 얼만큼 이제 담당자로부터 피드백을 잘 주고받았느냐, 그리고 또 서비스 이용자와의 어떤 반응들은 어땠는지, 또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얻은 혜택과 문제점, 어떤 인센티브 받았고 어떠한 불평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 이런 자원봉사 관리 시에 개선할 점이라든지 제한점, 전반적인 어떤 그런 기관에 바라는 점이라든지 어떤 만족한 점들에 대해서 이제 그 평가할 부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중단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질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겠고요. 횡단적으로 뭐 설문지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 주제의 가장 또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다루고 싶은 부분이 자원봉사자의 인정입니다. 이제 스스로 이제 그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인정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인센티브란 개념으로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얼마큼 인정을 받고 있느냐, 레코그나이션 해서 이제 리코그니션 해서 이제 봉사원들이 얼마큼 스스로 이 봉사활동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인센티브 제공과 이제 맞물려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동기가 있어서 활동에 참여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활동의 만족도와 근속기제를 이제 높이는 과정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전적인 보상. 요 교통카드에 이제 교통비를 지급한다거나 현금으로 이제 활동할 때마다 실비로 이제 그런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활동함에 있어서 재료비 같은 것들을 이제 드린다거나, 이제 그리고 상해보험을 또 들어드리고,
또한 여러 가지 행사 시 기념품, 선물 같은 거를 이제 드린다거나 기본적으로 이제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이제 물질적 보상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그만큼 더 두 이상으로 중요한 거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사회적 인정이 있죠. 봉사원들이 이제 물론 물질적 보상을 바라고 오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대부분 자기가 보람찬 활동,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자기 어떤 재능과 어떤 그런 것들을 재능 기부하기 위해서 또 물질적으로 또 이런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비물질적인 활동으로 이제 연계하면서 이제 때로는 이제 물질적인 어떤 후원과 더불어서 이제 어떤 실제적인 어떤 활동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기재들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직원들이 우리 기관에 방문해 우리 직원들이 우리 기관에서 또 어떠한 태도로 봉사원들을 대하느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이제 한마디로 그만큼 봉사원들을 위해서 담당 직원이나 기관이 얼마큼 소속감을 갖고 이제 그분들에게 예우를 해주느냐, 인정을 해주느냐, 또 칭찬을 해주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 무형의 인정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생일 때 사실은 감사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또 어떤 연말에 행사했을 때 행사에 초대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무형의 그러니까 직접적인 물질적 보상은 아니지만 그 비공식적인 인센티브라고 사실은 보죠. 그래서 일단 이런 인센티브가 활동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학습자들한테 한번 그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우리 무형의 인정, 뭐 감사 메시지라든지 뭐 격려 편지, 이런 게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이게 가장 중요할까요? 아니면 물질적인 보상, 현금을 제공한다거나 교통비, 식비, 재료비들을 뭐 선물 같은 거를 준다거나 그런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세 번째 여러 가지 우리 이제 담당 직원이 그만큼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대우할 때 선생님 부르면서 이제 물 때 이제 차 대접도 하고 활동에 대해서 선생님 계셔서 우리 기관이 더 빛나고 우리 어르신들이 더 좋고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행복해합니다라고 하는 사회적 인정이 중요할까요? 세 가지 중에 1번, 2번, 3번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예, 기존의 이제 논문이나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가장 큰 활동에 대한 만족도의 결정 요인은 세 번째 사회적 인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무형의 인정인 감사 메시지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워크숍 행사에 참여시키게끔 하는 것. 세 번째가 이제 물질적 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자원봉사 우리가 관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분석 기제고 활동 만족도에 대한 기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자원봉사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이상하게 영어 발음이 안 되네요. 이상하게. 레코그니션, 자, 인정, 자, 인센티브란 말로 우리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어떤 기제를 바꿔봅니다. 자,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공식적인 것과 이제 비공식적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인센티브를 말합니다. 자원봉사증을 발급한다거나 기념 배지, 핀. 우리 VMS,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우리 자원봉사가 등록되면 5,000시간, 10,000시간 되게 되면 뭐 금배지, 은배지 그런 배지들을 이제 제공합니다. 굉장히 큰 인정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감사장이라든지 그런 활동 표창장, 그렇죠? 활동 마련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연말에 저희 기관도 마찬가지로 시장상을 드린다거나 어떤 뭐 노인을 할 때 뭐 지역에 있는 뭐 이런 단체장들 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래 일하신 분들한테는 표창,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그런 워크숍의 기회를 줍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직접적인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드리는 그 과정을 공식적인 인센티브라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건 직접적인 어떤 자원봉사 활동이라고는 상관없지만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리는 칭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생일 때 감사 편지를 드린다거나 이제 문자로 이제 생일 축하드립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스태프들로 해서 이제 우리 운영위원 중에서도 기관의 운영위원 중에 한 명인 이제 자원봉사자 대표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회장님이 직원회의에 또 참여를 해갖고 전반적으로 이제 활동함에 있어서 우리 자원봉사 단체가 같이 해야 될 의미와 활동에 대한 어떤 참여에 대한 어떤 기재들 어떤 것들을 높이는 과정으로 이렇게 우리 운영인의 참여를 시키게끔 하죠. 그리고 이제 오시는 어떤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 모범 봉사원을 중심으로 개인 사물함을 설치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개인의 어떤 비품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한 거의 준 직원처럼 이제 오래 이제 활동하신 분들은 이제 일용 컵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컵을 기관에 배치하는 기관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직접적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은 아니지만 간접적이고 비공식적인 그런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이 또 의미가 또 있죠. 어떻게 공식적인 루트보다도 비공식적인 인센티브가 우리 또 봉사원들한테는 굉장히 감동 섞인 또 이런 인센티브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어떤 이런 태도에 의해서 활동을 저해받는 요인이 있는데 아주 그 클라이언트들이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아예 봉사원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사실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을 또 구분해 갖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막대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에 따라서 아주 심한 욕설도 하는 경우 있고 또 구걸온 사람처럼 취급하는 이건 수혜자들, 클라이언트한테 받는 어떤 그런 활동에 대한 상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동료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어떤 태도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이제 동료가 나는 본인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동료는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그냥 보여주기식 그다음에 얼굴만 내밀고 그냥 일을 안 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활동 시간에 관심만 있다 보니까 또 사진만 찍고 그냥 활동하는 척만 하는 사람들. 또 이제 주위의 어떤 시선에 대한 인식 때문에 또 상처받는 경우 있습니다. 뭐 자원봉사 하니까 좀 여유 좀 있나 봐. 뭐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야 너 요즘은 다 자원봉사 돈 받고 하는 거라면서 하면서 이제 돈 받고 하는 일로 취급을 받는다거나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자원봉사자들은 그냥 뭐 이렇게 아까처럼 여유 있고 뭔가 좀 더 그냥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냉담한 태도들이 또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팀원들 간의 어떤 집단 이기심, 나는 친한 사람들만이랑 같이 하겠어. 그리고 난 가까운 데로만 활동하겠어. 하면서 이제 끼리끼리만 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아는 지인들끼리만 어떤 이렇게 또 자기네들만 활동에 있어서 뭐 피드백 주고받고 하는 경우들. 그다음에 또 이게 어떻게 요즘 의외로 동료 간의 어떤 불화 때문에 또 많이들 또 이제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 동료들 간에 어떤 서로 어떤 상처 주는 말들을 하고요. 또 자기 입장에서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말을 또 함부로 하는 경우, 또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 또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의외로 또 가족들의 반대, 또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또 남편이 너무 늦은 시간까지 활동을 못한다게 하거나 또 애들 돌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 남의 일만 돌보자 그러면서 이해가 부족하는 경우 그런 식의 이제 가족의 반대로 인한 활동에 대한 어려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활동을 이제 조사하다 보면 활동을 왜 일반인들한테 자원봉사 활동 못하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뭐 시간적인 제약, 활동 시간대가 제한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취업으로 못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시간을 정기적으로 낸다는 게 부담스러워서 이제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사실은 계시고요. 또 고3 자녀가 있어서 어렵다. 그다음에 또 클라이언트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힘들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관 담당자와의 어떤 갈등이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처음에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활동에 대한 기회부여가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왜 식당 봉사를 왜 해야 되는지
나는 식당 봉사보다는 어르신들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식당 봉사만 시켰어. 난 싫어요. 막 하는데 사실은 식당 봉사도 사실은 필요한 봉사 중에 하나입니다. 식판도 닦아주고 나름대로 이제 뒷정리도 하고 누군가 다 활동들을 이렇게 어르신들 대상자를 만나기 원하지만 누군가 사실은 누군가의 대상자의 피드백 없이도 필요로 할 활동들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활동이 꼭 여러분들한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동기부여를 안 시켜주는 거죠. 또 그때그때마다 땜빵식으로 활동을 배치하니까 되게 또 싫어하죠. 저희도 이제 기관에서 할 때 갑자기 막 행사에 불려가거나 어떤 애는 이게 나한테 교육을 배우러 가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인원 채우려고 나를 이렇게 보내는 거야 하면서 되게 상처받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죠. 그리고 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무관심하고 무성의한 태도들 또 그런 것들이 또 그 이제 장봉사자 간에 뭐 이렇게 싸움 뭐 이렇게 다툼이 있었을 때 적절하게 개입하거나 그러지 못함으로 해서 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렇게 장봉사 활동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이제 활동 제한의 요인들이 또 있는데 뭐 뒤에 내용들을 한번 살피시면서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중단돼서 그만두는 경우, 뭐 건강이 안 좋아서 그만두는 경우, 또한 이제 스스로 위축감 때문에 어떤 자신감이 결여돼서 이제 못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로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자원봉사자를 관리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인적 자원을 관리한다는 건 우리 사회복지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뭐 대기업에서도 인적자원개발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있듯이 그만큼 인적 자원을 관리하고 활용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 자원봉사자 관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